변상욱의 기자수첩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변상욱 대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글쎄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전쟁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카톡을 통해서 친구들이 안부를 묻길래 반가워서 들어가 보면 근데 전쟁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기자가 좀 얘기해 줘봐 뭐 이렇게. 저도 지난 주말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받죠. 예. 하다못해 직원들도 슬그머니 와서 묻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전쟁 불감증 맨날 그런 거지 뭘 그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게 불안증과 불감증이 막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오가는 정보들 중에 상당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죠. 예, 일단 잘못된 정보 또 전달하다 보니까 과장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북한이 공격 준비를 시작하고 있대 이렇게 바뀌는. 이거는 언론의 잘못도 커요. 예. 제목을 좀 과장해서 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엉뚱하게 과장해서 전달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맞아요. 남들이 깜짝 놀라고 공포를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분 안 되겠지만. 예. 트윗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도 많더군요. 나는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외국에 계신 부모나 친지들이 자꾸 걱정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것처럼 겁을 주다가 어떤 날은 북한의 단순한 심리 전술이라고 또 안심을 시키고 열탕에 냉탕에 내게 정신이 없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사는데 이 전쟁 스트레스까지 너무 힘들다. 진짜 전쟁 스트레스까지 이런 얘기가 분도 나오니. 계시고 북한이 심리 전술 차원에서 전쟁 협박이 먹히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 불안과 공포가 번져가는 것 같다.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또 아주 통찰력 있게 파악하셨군요. 뭔가요? 이러는 와중에 미국은 값비싼 전투기 팔고 소고기를 파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쟁 분위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 값이 오르냐 도대체. 그것도 뭐 그러네요.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런 트윗도 있고. 아무튼 일부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은 서로 헛소문 믿지 말자. 맞아요. 침착해야 된다. 이렇게 성숙함으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사재기 같은 거 보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을 방어하는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모두가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전쟁이 혹시 일어날까? 이렇게 걱정하면 안 일어나는 건데 마음을 놓고 있으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건 전쟁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보낸 분이 계신데. 뭔가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들 그러군요. 몸도 불편한 그 양반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는 걸 보니까 전쟁은 없는 모양이야. 삼성전자의 정보력을 믿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주말에 이건희 회장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봐봐. 삼성 일가가 다 나가 있대. 이거는 뭔가가 정말 위험한 거야 라는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귀국하면서 이제 그 걱정이 싹 사라졌다는. 몸도 불편하신 분이 한 방에 와서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나왔어요. 정부의 얘기는 신뢰 못하면서. 그게 아마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 위주의 시대의 아마 대표적인 모습일 자본의 겁니다. 힘을 더 믿는. 다만 이번에 전쟁 불안감의 특징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내부 불안과 주민들의 굶주림을 덮어버리고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전쟁 분위기를 끌고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특파원들을 한국에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예년과는 달리 미국을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국령 괌을 폭격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직접 언급하니까.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더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북한이 이러긴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뭘까? 아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폭압과 학대가 곧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이 같은 전쟁 위기론, 전쟁 불안증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이뤄질까? 오히려 그것을 고민하고 지금 대처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걱정은 역시 사회에 폭력이 번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나니머스는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건 남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념 대결이 점점 격화되거나 국가 권력이 또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민주적인 요구나 민생의 어려움을 그냥 눌러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풍이 너무 세게 불면 우리 사회는 항상 흔들립니다. 예. 색깔론 나오고요. 예, 사회 일부에서 무기력함이나 일탈이 번지는 것도 경계를 그렇죠. 해야죠. 예. 약에 그러니까 1960년대 히피 트렌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전쟁 공포, 미국과 소련의 전쟁 공포에 시달리다 못해 불거진 사회 현상이죠. 예. 마약에 취하고 에이 다 잊어버려 벗어나 버려 그냥 뛰쳐나와 버려 이러면서 길거리를 쏘다니는 거죠.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에이 차라리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러면서 사회 일탈과 범죄가 번지는 것도 예.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뭐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변상욱 기자가 참 많이 들었을 그 질문. 정말 전쟁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이 또 들어오네요. 그 질문 피해서 1위로 들어왔더니 여기서도 또 받는군요. 그러니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 국고가 완전히 거덜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예.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전쟁이 필요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수는 있는데 그러자면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빨리 이기는 방법을 짜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전쟁은 이제 국제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기 편을 들어줄 나라와 상대편을 들어줄 나라들의 힘을 갖다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고 저울질 잘 해보고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 입장, 경제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야 전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알 겁니다. 북한의 경제와 내부 상황, 네. 우리의 국방 태세,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과 북한의 우방국들이 처해 있는 외교적인 상황, 그렇죠. 정치, 경제적인 목표들을 따져 계산하면 전쟁을 확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걸 왜 내가 따지냐? 기자가 따져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실제는 국민 스스로 모두가 각자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하. 예, 언론에만 기대시는 거는 죄송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알려고 노력하면은 실체적인 진실에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예.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정서적인 직감에 의존해서 별거 아니야. 곧 터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미루고 나서 그렇죠. 직감에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많이 망합니다. 맞아요. 한 가지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뭔가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마시고 심층 토론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신문의 분석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가시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심층 인터뷰 그렇습니다. 프로 이런 거.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각종 화면들, 뭐 미사일 발사 장면, 핵 폭발 장면, 군인들이 총 쏘는 장면, 지금 상황과 직접 관련된 장면들이 아니고 옛날 자료들이거든요. 예. 긴장 고조와 관련된 자료 화면들 그냥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바라보시니까 정서적으로만 판단하고 직감에만 의존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